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에 떨었던 주말. 일본 정부를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착 빨갱이들이 보수 우파 국민들 죽이기 위해서 이 친일 프레임 들고 나왔는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상황에 이르기까지가 된 거는 지금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기가 잘못했잖아요. 아베가 손 내미는 그 케이크를 침을 뱉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걔도 열받았지. 봐봐. 내가 돈을 사고를 쳐서 나를 배상을 해줬어. 2번이나 줬어. 자꾸 달라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 똑같은 거야 이 지가.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기 2달여 전인 5월 23일. 일본 집권당 자민당사 앞. 한 우익단체가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주장합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의 우익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自民党政権、日本政府がいわゆる仲裁手続きを韓国政府に申し出たことに関して、これは非常に無駄であると、韓国政府は絶対乗ってこないから、そういうことをするよりも、つまり日本の資産が売却される、日本が殴られる前に、日本にもうそれと同等の処置を韓国政府に対して取りってそういうことです。 그 무렵 한국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일부 관계자들만의 관심사였습니다. 김정주 할머니도 그중 한 분입니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여기가 내가 시방 일본 갔다는 기록이요. 아 여기에? 예. 학교 다니다가 일본 갔다는 기록이 다 돼갖고 있어. 일본 이름으로 금강맹절하고 가님스 아키코라고 기록을 보고. 전쟁에 몰두하던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 군인 등의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나이가 13살. 일본에 가면 공부를 더 시켜준다는 선생님의 꼬임에 속아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사감 선생님한테 이제 일본말로 이때 마이리마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면 일본 군가를 부르고 가요. 우리 같은 여자들이 일본 군가가 뭐예요? 가떼 구르사또 이사 마시고 그 노래 부르고 이러고 가요. 응? 13살 소녀가 끌려간 곳은 일본 도야마현의 후지코시 공장. 베어링을 깎는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기계는 참 거짓말도 안 하고 내 기계가 여기서 요만했을 거예요. 이렇게 높고
키는 지금도 작은데 그때도 작아갖고는 그 샘방 기계를 요 떡방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발 있죠. 그런 것에다가 하는데 요만 쓴 것을 30개면 30개, 25개면 25개 하고 베어링이라고 이렇게 끼갖고 그놈을 깎아요. 쇳덩어리를. 몇 미리 그거를 깎는데 그놈을 다 안 하면 기숙사로 못 들어와. 뭐예요? 일본에서 내가 일했던 거. 할머니는 해방이 되고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거를 샘방을 깎아줬어요. 몇 미리 자로 이렇게. 월급이 뭐시고 단돈 10원이 뭐예요. 추위에 손이 동상이 걸려도 장갑 하나를 안 준 놈들이. 응? 자, 그런 거 생각나면 눈물이 아주 절로 나와요. 사실 내가 그게 참 울기도 우리 거서한테도 많이 내가 울지만은도 비극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15살 때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요리하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래 거 있는 거 있어. 그락저락 희망. 그래 지금 이 딱 잘라진 태가 이 송이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손이 턱 떨어졌는데 10원을 이렇게 불떡불떡 뛰더라고요. 그렇게 일본 놈이 옆에서 딱 주워갖고 오자미 공놀이 한 거예요. 피가 찍찍 흘렀는데 그 손가락을 들고 일본 말로 손가락이 크다. 오기나 그러면서 그 오자미 공놀이 어떻게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나는 분해서 어떻게 분해서 아이고 할머니 못 가게 할 때 내가 한 거 안 올 것을 와갖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더라. 7년이 지난 오늘 할머니가 된 소녀들이 지난 2012년 김정주 할머니가 일본 후지코시를 찾아갔습니다. 강제징용을 간 지 70여 년. 여전히 임금은 주지 않고 직원들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1억엔의 할머니는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국에다 돈 다 줬다. 박정희 대통령이 줬으니까 너희 나라에 가서 받아라 하고 그렇게 눈물도 우리가 많이 흘리고 댕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디다 말한 자리도 못했으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고 우리 일본 갔다 소리를 시시시 하고 댕겼으니까. 같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할머니에게 한국 정부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한 근거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정부에 3억 달러의 식민지배 보상금을 줬는데 이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배상 판결 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개인 돈이라 개인 것이라 청구권에는 합의 안 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우리가 더 거선 거예요. 이것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이 없고 누가 일본 놈들 자꾸 텔레비 나온 것도 부끄럽고 아니 몸고 배 앓고 가서 고생하고 서름 받고 비행기 미국 비행기 29일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데 보험 들어간 것도 단돈 10만 원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나왔는데 왜 돈을 못 받아 언니는. 할머니는 한 맺힌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도 한국 정부에게 준 3억 달러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国際法的な観点からすれば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人権侵害を受けたこと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は国家間の協定によって証明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むしろ常識なんで。放棄する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その日韓協定が結ばれたと言ってるから、個人の請求権は存在しないよということを言ってたで、それ事実でしょうか、なんでしょうか。いやだからそこがその解釈を全然誤っ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当時の韓国政府が仮にそう言ったとしてもそれは個々の徴用工の人たちが認めたわけではないわけなんだよね。65年の請求権協定は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これを韓国に渡し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現金は1円もないんですよ。これは日本の生産物、日本人の役務を韓国の経済発展のために提供するということで、お金ではないですから、個人にですね、賠償金が渡っ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 한국지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승리였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뜨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재판정을 지켜봤습니다. 나왔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은 슬픔, 눈물이 많이 나고 동생이 울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런대로 같이 이렇게 노예했었으면 어디서 기쁜 거 있지. 동생이 울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무려 73년 만에 받은 배상 판결. 젊은 시절 일제에 당했던 억울한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면 결과에 정기가 없게 승소했지. 불량하면 승소를 못하잖아. 거짓말이라도 하고 못하면 뭐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일본 갔다 온 사실이 그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 보고다. 참 장씨가 일본 여성이 김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몇 살 때 가셨어요? 17살 때 학교 축제하고 갔지. 다 못 다니고 가난하게 산게. 대전 시장 일본 시장이 그 추천해서 보낸 것이 기술백으로 보낸다고 한 것이 이미 기술을 안 하고 노가다 일만 싹 빠지게 돌덩어리 이제 쇳덩어리 같은 걸 차에다 싣고 뭐고 그건 노동일이지.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して対応してまいります。これが日韓関係を悪くすることになる前にやっぱり韓国側で処理するのが条約から言ってですね、条約そのものを否定するんならもう全然別だけど、そういうものがある以上はそれに乗っかって、これは国際法ですから。 国際法的にもう一応認められたものだから、その解決策考えるのが。だから今日本側は徴用工の裁判の結果は韓国の国内問題だと。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강돼 있고 목소리도 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판결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한 소상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번번이 사실 왜곡과 거부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2차례 특사까지 파견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도 무시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전격적인 무역 보복에 나섰습니다.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2일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백색 국가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아베 총리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무역 보복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타사키 시로시는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언론인입니다. 去年の暮れも食した時話されてましたし、その後も何度かお話してますけれども、言葉自体は紹介できませんけれども、やっぱり非常に厳しい感触でした。厳しい。はい。で、僕が聞いたんではこの3月ぐらいの段階で100ぐらいの対策はもう考えてるんです。で、その中で日本にとって一番影響が少なくて、韓国への影響は大きいものを選んで半導体の部品から入っていったってことです。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은 경제산업성이 주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 출신의 시사평론가 고가 씨를 만났습니다. だから日本のメディアも今の事務次官も僕も本当に仲良くしてた後輩ですし、あるいは官邸で安倍総理の一番片腕と言われている今井秘書官も僕の2年後輩で一緒にずっと仕事をしてた中ですし、韓国が日本より遅れていて一方的に従属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から思いっきり叩けば謝るだろうと。謝ったらよしよしということでね、元の関係でね続ければいいと。で謝らなかったら徹底的に叩いていけば結局は韓国は謝るしかなくな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よ。 아베 총리는 무역 보복에 나선 뒤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국을 때려 정치적인 덕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아베 총리의 정책 브레인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시마다 요이치 씨. 진짜 보복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なのに韓国側が蒸し返して日本企業からお金を取るというのが現実にやったらね、そこで初めて日本はこれ必ず制裁しますからね。そこからこの制裁のね、おっしゃったこのそのエスカレーションが始まるかもしれないけど、今その直前の段階なんでね。だから韓国政府がやっぱり責任持ってね、日本企業がお金を取られたりしないように、そこをしっかりね対応すべきだと思いますよ。 무역 보복까지 동원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공세에 한국 정부도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화를 내고 보복을 하는 형국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렇게 일본 놈들이 저렇게 뭐 거석을 했으니까
또 미안한 감도 들어가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이런갑다 싶고 일본 놈들이 저 새끼들 우리 정부에다가 그렇게 보복을 한갑다 싶고 또 미안한 감도 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말로. 아베 일본 부탁합니다. 아베 정부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던 시민들이 조선일보 앞으로 몰려갑니다. 시민들은 조선일보가 친일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선일보 백원하라! 우리는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베 정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백원하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사라기보다는 일본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의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신문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아베 총리 관저 앞. 일본 우익단체가 아베 총리를 응원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혐한 집회를 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친북, 그리고 친중, 그리고 반미 반일 정책을 규탄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지금 정책이 너무나 적화 일변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직감을 하기 때문에 일본판도 조선일보 있어요 봐요. 많이 보시나요? 예. 그 논조에 대해서는 일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전면적으로 아주 동의를 하시죠. 일본판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그럼요. その左翼勢力がこのムン・ジェイン大統領を誕生させました。共産主義者たちの策略でございます。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根っからの共産主義者ですよ。そして北朝鮮を祖国と考え、韓国の国民のことを考えてませんよ。だから経済が破綻しようがそれは構わないわけですよ。一言で言ったら、反対。ムン・ジェイン政権は反日政府ですか？反日政府ですよ。反日ですよ。ムン・ジェイン。ムン・ジェイン。ムン・ジェインですよ。ムン・ジェイン。ムン・ジェイン。いや、ムンの罪人。 자민 당사 앞에서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촉구하던 니시무라 씨.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입니다. 韓国と日本の外交関係が問題起きた時は必ず見るようにして、スカウト朝鮮日報は非常に保守的な常識的な見解を出すから。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정보도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その1965年の日韓協定で決着して、その決着条約でもって救済できなかった人々の問題は韓国政府が責任を持って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それも朝鮮日報とほぼ同じです。だから僕は朝鮮日報を評価してるんですよ。立派な常識的な判断だよ。 조선일보는 강제동원 관련 기사에 달린 일부 한국 독자들의 댓글을 일본어로 기사화했습니다. 도둑이 뻔뻔한데도 정도가 있다.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놈들이 이보다 뻔뻔할 수 없다. 반일, 반미, 친중, 종북이 너희들 주사파들의 DNA지.
그러니까 주체 사상파 정부는 친중,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 반일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기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걸 일본에 그대로 전달을 한다? 한국인으로서는 좀 곤혹스럽죠.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정책은 좌익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까지 기사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단 폭행당하고 북한 돼지에게 벌벌 떨고 트럼프에게는 인간 취급 못 받고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싸우겠다거나 아니면 이민 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우익 쪽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좀 이게 방송용으로 좀 저기 하지만 뭐 표현하기가 좀 못하죠. 배설물에 불과하다. 적어도 메이저 언론이라면 이런 댓글을 일본어로 저렇게 당당하게 번역해서 올리는 거는 좀 한국인으로서는 도대체가 글쎄요 좀 의문스러워요. 당신도 과연 한국인입니까? 한국 언론 매체입니까?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일본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힐난하는 데 인용되기도 합니다.韓国政府は卑劣で卑怯だ。請求権協定当時、政府が代表して金を受け取ったのに、法の手先、この場合裁判官を意味するようですけれども、を通して、慰謝料として賠償を再び求めるのが正しいのか、正しいと言えるのか、どこの小敷のように日本に数十年も物乞いしているのか、これ、一体誰が書いたと投稿されたものか、お分かりになりますでしょうか。これはですね、私の出身の新聞社の韓国の朝鮮日報のインターネット版に韓国の読者が投稿したものなんですね。 그것을 일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인용했어요. 조선일보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한국인의 댓글 기사 그것을 국회에서 인용해가지고 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회에서 공표하는데 조선일보가 일조를 했어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는 반일로 한국을 망치고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으로.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라고 자극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제목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아니 보통 젊은이들은 제목밖에 안 보죠. 일본이라고 해도요.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낯짝이라고 그거는 매체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는. 너무 저급해서? 그렇죠.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왜 한국 정부를 비하하는 것일까?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무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법인 이름인 조선일보 온라인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본판인가요?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네. 아, 여기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여기 표시도 있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아, 혹시 여기 대표님 안 계신가요? 네, 그냥 사무실인데요. 아, 그냥 사무실이에요? 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MBC PD수첩이고요. 제목을 이제 조금씩 바꾸지 않습니까? 일본어판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아, 사안이 없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 그 담당 책임자가 어디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본사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어판은 번역은 자회사가 있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번역을 잘못한 적이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반일이라고 낙인 찍는 건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보도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에서 반일을 언급한 기사를 검색했더니 136건이나 됐습니다. 일본에게 무역 보복의 빌미를 준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3배 증가했다. 3국을 경유해 이란이나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2015년 이후에 소규모 증가만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한국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제 보복의 명분이 필요하던 아베 정부는 이 기사를 무역 제재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朝鮮日報の中に、これは今年の5月だということで報告を受けているんですが、これは大量破壊機に転用可能な戦略物質が韓国から違法に輸出されているのが急増していると。 이 기사는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에 저기 서울에 있는 북한으로 이게 불화수소가 이렇게 나간 사례가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간 사례가 없어요. 이 보시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저기 보시면 과학제 안보 연구소에서는 이게 평가를 했는데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이 36위로 평가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잘 못하는 국가에서 미흡하니까는 이게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베 총리는 당분간 경제 보복을 계속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문大統領が先週金曜日でしたっけ記者会見日本を盗人たけだけしいと呼んでかつ二度と日本に負けないっていうふうなね申し訳ないけれどもムン大統領の一人相撲ですよ。でそれによってムン大統領の発言によってじゃあ日本が変わるかって言ったら変わりませんよこれ逆効果。日本は例えばサムソンで買ってるやつをサムソンで買ってるものをアメリカや台湾のメーカーから買えばいいだけです.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물건을 팔지 않으면 결국 일본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経済力でね屈服させようとしているので基本的な発想はなんか戦前と変わらないと思うんですね。日本の経済にも必ず影響があってですね日本経済もますます経済的には厳しい状況に追い込まれる.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자체 개발한다거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겠다는 뉴스도 일본을 불안하게 합니다. 무역 보복의 악역을 떠맡은 일본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韓国の企業とかそういうようなサムスンとか SK とかの関係が切れちゃったら大変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ね。どういうふうに見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ね。いやそれは大変だと思いますよ。大変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逆に韓国と日本の間のね、やり取り、出口が見えてないですよね。で結局はもう指示に従うというか、ね、やっぱり国のあれに従わざるを得ないですよね。一企業としては、取引先がいなくなるということは会社としては痛手になるん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ね。いやもちろんそうですよ。だから、といって何ができますか。 자민당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日本もね財政も金融も外交も大変なんですよ。アベノミクスも本当にうまくいってるのかと。
ね、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場合に、ね、もうねお隣の国の韓国との、ね、間を早く、ね、融和を図って次の展開なきゃいけないのに今回の問題で韓国の経済も日本の経済だからそういう世界経済が大変になる状況なのになんでお互いにね、こんな危ないことするのかなと思って心配してるわけ。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이 일시적으로 한국 경제에 손실을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웰컴 재팬! 私もよくわかんないけども日本に対してとても協力的ですよね、ユン・ソギョル大統領。今までのムン・ジェインだったら本当に韓国は北朝鮮にもう完全に支配されて、韓国が共産化したら全て中国から全部この世界が一挙に共産化してしまうので、このユン・ソギョル大統領に本当に頑張ってほしいです。本当にユン大統領のその政策一言一言心に染み渡りますし、今後の日韓の架け橋として本当に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もう願っています。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 앞. 한미일 협의회라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일본인 3명 중 2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두 정상의 만찬 회동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밤 늦은 시간 생중계까지 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オムライスの話以外に一般の人に口に上ることもなければ、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冷めたことの、出来事のように捉え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日韓関係あれはどうだったんだどうだとかいうようなそのホットイシューにもうすでになっていないわけです。日本の中ではすでにそれほど冷めているわけです。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의 반응은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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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배국 윤석열은 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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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한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설의 인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풀리고 화이트리스트의 회복과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도권을, 이니시티브를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그런 결단을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네. 미국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크게 환영하며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발 여론은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의 추가 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가해자이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은 빠졌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95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미 정부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무시됐다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 나 대통령 옷벗을 하고 싶어. 솔직히 말이게. 할머니, 그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아무나 돈이라도 받으면 되는 걸로 인권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금 멸시를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정부 해법의 적용 대상자 15명 중 생존해 있는 3분 모두 반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 다 잡아 넣어본다고 네가 어미 아버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끼게 나왔죠.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와 군인 등으로 강제 동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신나 페인트 이렇게 비행기 몸 보면 눈에 닿고 눈에 들어가면 일을 못 하고 눈이 안 떠지고 시렵고 아프면 나와서 그 손 일 다 끝나고 손 씻친 데가 있거든요. 가서 눈 처벅처벅하고 뭐 또 못 하고 그냥 또 발로 때리고 발로 차고 도망도 가야 갈 수도 없고 어째도 배는 고프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지요. 우리 환자가 뭐 안 가서 울면은 다 뭐도 울면 울었다고 돌아다니면서 앵기면 왜 우냐고 때니까 이불 속에다가 얼굴을 감추고 울고 그랬죠. 월급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 좀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월급 명세서 같은 거 없어요. 매질의 감시까지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했지만 18개월치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끝까지 사죄하는 거 보고 사죄 받고 보상도 받아서 내 돈 얼마라도 내 노력은 대가 나오면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쌀을도 한 푸대 팔아주고 싶고 학생들 돈 없는 부모도 없는 고아들한테 그 학비라도 한번 내주고 싶고
사죄를 못 받고 죽으면 내가 눈을 감고 죽을 텐데 그것이 제일 온통해 죽겠네요. 정부 배상안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은 국무회의 발언 정도였는데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아침, 일본 주요 일간지 3개의 일면에는 일제히 윤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회담 전날 보도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은 일본 언론 5곳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30년 가까이 도와온 야노 히데키 씨.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政治家の道理として両国関係の発展を妨げる障害物を両国が協力して取り払っていかない。取り払うっていう言い方。障害物を取り払う。原節とかハルモニが自分たちの被害人権を回復した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のが障害物だという言い方は何なんだと。これがね本当に韓国の大統領が言う言葉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だから被害者はどこに行ったんだピエジャー어디에요? 강제동원 해법 발표 열흘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상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한국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 여기서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아베 전 총리가 만든 용어입니다.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고 돌아갔다입니다. 강제성과 불법성이 담아있지 않는 용어를 새롭게 고안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역사 부정, 역사 왜곡의 표현인데 이거를 한국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일본 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그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언급들은 하지 않았죠.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그 같은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옆에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참담했어요.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 외교 참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7일 전에도 일본 외무상이 국회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했는데요. 이런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대통령실이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언급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입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역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岸田が本当に言いたいことは安倍団は菅閣議決定を継承して強制労働は認めないということを今回の
発言でも言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私が調べた範囲では約2000箇所ですね。でかつ日本に動員された労務動員で動員された朝鮮人の数は約80万人。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일본의 전통적인 입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경에서 확인하고 지지해 준 것 같아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또 그간 벌어졌던 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식민 시대의 필연적 결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을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100% 수용해 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일본에 가서 새가 나오게 이러고 손가락도 잘리고 온 전신이 병신이 돼갖고 왔는데 왜 일본서 보상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염치좋게 어느 누구 보고 보상을 해주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안 했는데. 한 20년, 30년 일본 법정으로 한국 법정으로 다니면서 싸워가지고 이제 와서 겨우 2018년도 대법원 판결 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서 배상해 줄 테니까 그거 취소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일본 가서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날 거인데 어쩌면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죄를 받아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졌으니 평생에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죄를 했으면 그것밖에 원이 없겠습니다. 30여 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와준 다카하시 마코토 씨.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해법을 내놨다며 분노했습니다. いうことでもうその解決の文章を見たら握りつぶして捨ててやりたいぐらい怒りが湧いてきました。本当に被害者無視の自分たち優先、自分の政権維持優先ということで被害者が死ぬのを待ってる。で被害者ももう余命いくばくもないと。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상회담 5일 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 입장의 변호사의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고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한다면 더 이상의 사과나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지금 독일이 하는 것처럼. 근데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데 그게 한 번 더 사과라는 말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도쿄 거리에서 우익 활동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무식한 한국인들을 잘 들어라.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 그단 점거리를 그만두고 즉시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관저 앞에서 일장기와 우길기를 앞세운 우익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韓国の強制動員は韓国の問題であって私たち日本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あとはもうハンガンの歴史を見れば日本がどれだけ公共のものにお金を出してそれで戦後の賠償責任は終わっているのに
配らない韓国政府がいけないと思います。今そのユン大統領が来るということはね、韓国側から我々日本に対してね手を差し伸べていることは分かります。 일본 우익들이 기세등등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지원해서 온 모집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もちろんね、あなたたちがこっちに来る理由も分かってるんですよ。韓国側からですね、いろんな形で日本にですね制裁を解いてほしいと。でそのために韓国で徴用工の問題を解決した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徴用工というからおかしいんですよね。あれ募集工でしょ。徴用工とか言ってる連中の内容をよくよくねぜひ調べてほしいんですよ。でそれが今になってあれは強制だったなんだったと言って金よこせ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日本人にしてみたらふざけんなっちゅう話なんですよ。근데 지금 걱정이 암담하다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은 일본의 우익이 더 큰 소리 칠 거야 아마. 반한적인 우익 세력들은 이럴 거 아니야. 아, 한국이 이거 때리면 말 잘 듣는다. 길들이자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올 위험이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아 이거 한번 쳤더니 이 새끼들 말 잘 듣네. 이런 식의 꼴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에게 정부는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이라며 그 성과를 평가해달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성과로 꼽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이것은 양국에 모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회담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은 실익은 과연 뭘까요? 보시다시피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이 하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말할 때 51대 49라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49는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양보만 하고 얻은 건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한 불화수소 전문업체는 수출 규제 조치 후 1년간 순이익이 90%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0年これについてもやっぱり影響がないわけではなく影響はありました。で21年もありました。で今もあります。で輸出規制がなくなってもあります。現地生産が始まっている状況で日本からの輸出が減ったままになるでしょうということは言えます。 수출이 규제된 품목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 처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게 일본에 두 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내 상계사가 빠른 속도로 국산을 해서 성공을 했고 지금은 50% 이상을 국산 제품을 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100% 공급하던 뭐 일본의 스텔라라는 이런 회사의 매출액은 뭐 반 이하로 확 떨어지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까지 다 줘가면서 그걸 회복시킬 정도로 절박하냐의 문제입니다. 수출 규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빨리 해야 될 정도의 우리한테 시급한 상황이었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조치로 우리는 상당 부분 국산화했고 통로를 다변화하면서 상당히 극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듯이 우리가 대폭 양보하면서 해서 얻어낼 정도는 너무 약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새로 채택된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거나 일본군에 징병했다는 등의 표현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강제로 끌려왔다는 표현은 순화됐습니다. 그리고 강제징병했다는 말을 빼고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마주하게 된 피해자. 증언을 기록해 남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대로 갔다고? 미친놈들 지랄하던갑네. 다 우리 강제로 꺼져가지. 에? 우리가 어디라고 그거를 가. 제일 온통에 죽고는 것이 그것이야. 응? 우리를 네가 사람이라 봤냐? 응? 그때 그년들한테 그 압박당하고 산 일을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한테
힘이 없으니까 벨놈의 소리를 다 듣고 그래도 말한 자리는 못 오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수십 년간 긴 싸움을 해온 할머니. 한국 정부가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동년이, 이동년이 죽었어. 아이고, 지금 이제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살았어 지금 현재. 김수성, 친하셨거든요, 두 분이. 다 죽었어. 앞으로 일본 역사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히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을 했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이것을 스스로 명백히 하기까지에는 아직 장애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한일 회담 이후에 이 부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함으로써 식민지는 불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제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교과서는 이번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오히려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